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형법 강론을 좀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형법 강론은 하다 보면 판례에서 많은 거를 보고 배우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유기죄를 좀 보겠습니다. 유기죄는, 우리 유기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이며, 자,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자격. 또 하나는 계약적으로 보호 의무가 있는 자.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유기죄가 되겠죠. 따라서 신의칙이란 거는 신의 성실, 믿고 맡기는 신의칙 또는 조리상. 조리상이란 건 뭐냐 하면 어떤 자연의 이치,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또 부모가 자녀 어린 아기를 돌보고 이런 보호 의무 조리상을 하는데, 자, 유기죄의 주체는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당연히 보호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법적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신의칙이라든지 조리상의 의무는 너무 포괄적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판례도 법적, 계약적, 그래서 법계에 따라서 어, 유기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거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것, 부부로 사는 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도 법률상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죠. 어, 사실혼, 실제로 법적인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도 법률상 보호 의무를 인정한다. 판례는 인정한다. 이 판례란 거는 법적인 규정이 없을 때 판례로 보충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총칙상 부작위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부작위범, 보증인 의무의 범위, 보증인은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증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인데, 법률적으로, 계약적으로, 조리적으로 또 선행 행위보다 보증인의 의무 범위보다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더 적죠. 그냥 법계만 들어가니까 법계만 들어가는 게 유기죄다. 하지만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인으로서 하는 의무는 법계와 조리 선행 행위까지 포함하는 게 보증인의 의무다. 하지만 유기죄는 법계만 들어간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계약 법계. 그 다음에 노유 질병으로 노유란 거는 노인과 유아. 노인과 유아는 아주 어린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노인과 유아. 노인과 유아 질병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부조자는 즉 노유와 질병으로 요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자를 부조를 요하는 자. 도움을 조력을 어, 부조란 거는 조력을 더해주고 요한다. 조력을 더 붙여주고 지원해주고 요한다. 그런 의미죠. 노유란 노인과 유아를 말한다고 했죠. 질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이 건강의 장애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물질적, 경제적,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유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도움을 필요한다. 그래서 노유, 질병 꼭 노유와 질병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유기죄는 법계인데 유기죄의 법계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죠. 부정하는 거 볼까요? 피고인의 자신의 내연녀. 자, 내연녀는 뭔가요? 내연녀는 서로 남자도 가정이 있고 여자도 가정이 있는 사람. 서로 만나는 것. 또 남자는 가정이 있고 여자는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죠. 내연녀. 그냥 만나서 즐기는 관계. 함께 놀러 다니고 즐기는 관계가 내연녀라죠. 사실혼 관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내연녀. 자, 그러면 만나서 즐기는 관계인데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이 필로폰이라는 거는 필로폰과 같은 말은 히로뽕이. 일본에서 어, 주로 그 화학 약품으로 만든 게 필로폰인데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로뽕을 우리나라가 부르면서 필로폰이라고 같이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족,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었는데도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연녀 관계에 서로 막 즐기면서 이 필로폰을 먹은 거예요. 필로폰을 맞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방치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는 피고인이 내연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법적, 계약적 관계가 있느냐? 법계는 없죠, 그죠? 동거, 내연 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 부부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법적, 계약적,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유기에 대한 보호 의무, 법계, 치사, 죽게 만들었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유기죄 하면 법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형법 판례와 형법을 보니까 공식 일종의 어떤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형법도 법의 규정대로 가지 않으면 처벌되거든요. 근데 법의 규정대로 따라갔으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법 총론에 배웠던 명확성이 있잖아요. 명확성의 원칙. 즉 법률에 규정된 그 법률대로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또 그거를 법령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면 안 되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아시죠? 그래서 이 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죄도 마찬가지로 유기죄도 법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상, 법률상, 계약상이 나온 거는 유기죄다. 꼭 이런 형태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기죄를 부정하는 것, 법계가 없다 이거죠. 볼까요? 피고인이 호텔에서 애인에게 사실은 관계 아니죠. 법계 아니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인 애인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피해고인 모르는 사이 7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7층 창문 뛰어내리면 죽지 않나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빈사, 거의 사망의 직전에 이른 피해자를 냅두고 호텔 나왔다. 자, 모르는 사이에 뛰어내려서 어디 갔을까?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사람이라면 창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법정에서. 나는 모르고 왔다. 근데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와 함께할 여자가 없는데 입구에 거의 입구는 문이 잠겼고 창문이 열려 있다면
밑에 내려받아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애인이니까 그냥 나가버렸겠죠. 자,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6.2때는 법계란 말이에요. 법률상 계약적. 이 법률적 계약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겠죠. 대법원도 어떤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서 냉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자, 강간치상, 강간하다가 상처를 입혔죠.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고 방치하였다. 어차피 이 가해자는 법적 죄명은 강간치상죄가 되겠죠. 그 행위를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구성하는 거지 법계, 법률상 기하학적인 관계에 있는 6.2 때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2 치상 때는 법계라는 사실을 공식적인 대입을 꼭 해야 돼요. 자, 학대를 볼 건데요. 우리나라 사회의 학대가 2013년도부터 아주 민감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2013년 전에는 학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당연히 부모는 아이를 때린다. 교육적 차원에서 때린다는 것을 어떤 합당 합법시 했죠. 근데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2013년도에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장 아팠던, 마음 아팠던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도 되게 아팠던, 마음 아팠던 사례건인데 볼게요.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고준희 양 사건은 준희 양이 아버지로부터 밟히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다가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연녀는 올 초 생모가 준희에게 꼭 먹이라고 준 약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준희 양은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1월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 친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맡겨지고부터는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숨질 수 있는데도 내연녀는 있는 약조차 준희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련된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다 이렇게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준희 양 아버지는 준희보다 내연녀를 더 아꼈습니다. 내연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 양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신부가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준희 양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폭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준희 양 아버지와 내연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죄와 시신 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가량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하고 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 어머니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웠던 우리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어, 이렇게 학대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데 학대 좀 이제 살펴볼게요. 학대는 방금 본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향을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잔인하게 그 준이 양을 그 다리를 밟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런 게 학대거든요. 이런 학대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8장의 유기와 학대죄로 유기와 같은 그 장애 위치함으로 왜 이렇게 학대와 유기를 같이 두냐 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죠. 그죠? 유기 행위처럼 요부조자, 도와줘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버려두는 정도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보호 아래, 감독 아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란 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당하거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범죄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학대가 이루어지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 학대가 이루어지자마자 죄가 성립하는 건 즉시범이죠. 학대 상태, 즉시범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학대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자기 친딸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가진 결과, 이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짐승이죠, 짐승. 천유막 파열의 상처를 입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장장 8년간, 8년이면 20살까지 지속해 왔다면 이거는 엄연하게 학대를 넘어서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의제 강간에 다치게 만든 강간치상죄로 가야 됩니다. 학대보다는 더 강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판례가 설명하는 의미는 잘 알겠죠, 그죠? 자, 유기치사죄 판례 볼까요? 유기하여 죽게 만들었다. 약을 취급하는 약병상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입에 거품을 내고 의식불명에 빠지자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리어카에 싣고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죽음은 청산가리 중독이다. 이 청산가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금반지를 이제 세공을 할 때 그 청산가리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녹도 빠지고 빛이 나요.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빛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독한 거죠. 그죠? 이걸 마시자마자 사람은 바로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발견 당시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망하였을 거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유기, 집에다 들다주는 유기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어차피 너무 독해서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망했다면 유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기치사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 빨갛게 표시했던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망했다. 그러면 옮겼더라도 살았다면 유기치사죄가 되겠죠. 근데 이미 너무 독하게 중독이어서 옮겼더라도 사망했다면 유기에서 치사 관계는 이 죄명은 관계가 없다. 유기치사죄는 관계가 없다. 아마 이제 그 피고인이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먹였겠죠. 청산가리를 먹였으면 그 살인죄. 하지만 살인죄로 끝나는 것이 병원에 옮겼더라면 살았다고 한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옮겼더라도 사망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여기 나오면 인과관계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 판례를 볼 때는 A 때문에 B가 이루어졌다. A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이런 인과관계는 이 판례를 볼 때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와 키포인트,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망, 이런 키포인트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